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살면서 이제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죠, 우리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불안을 느끼는 거, 혹시라도 힘든 일이나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제 우리 이런 식의 어떤 불안을 느끼잖아요. 미리 걱정하죠. 우리는 짧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 하나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체크해보는 거 바로 인생을 잘 관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인생은 사실 공평한 부분이 많아요.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오고 또 누구에게나 이제 행운이 온다는 점이 그렇죠. 그걸 알아차리고 어려울 때는 이제 잘 버티고 우리가 기회가 오면 잘 낚아채냐 이제 이거에 이제 개개인의 이제 능력이 따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노력과 능력을 가늠하는 생각 습관 몇 가지를 오늘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힘들 때 자동으로 떠올려야 할 말을 내가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혼자 하는 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랑 너무 안 맞아서 전배 신청 고민하다가 했어요. 다른 지점으로. 근데 TO가 없어서 안 됐어요. 지금 이 사람이랑은 이 직장 상사랑은 정말 단 하루도 더 못 지낼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럴 때 이제 떠올려야 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던 그런 말들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제일 좋아요. 전배 신청했다고 다 되라는 법은 없지. 사실이잖아요. 내가 이 부서에서 할 역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 오히려 좋아. 이렇게 뭐 김 부장, 그 사람이 이제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김 부장, 이 사람이 지장상사 김 부장이라고 치면 김 부장하고 1, 2년 더 같이 있는다고 뭐 죽이기 하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로 꺼내서 중얼대는 거예요. 왜 말로 꺼내서 중얼대셔야 돼요? 혼자 있을 때 내 말을 내가 듣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만 하는 거하고 소리로 내서 말해서 내가 그 얘기를 듣는 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말은 힘이 있어요. 또 거래처랑 뭔가 이제 실수를 해서 내가 이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보게 됐어요, 회사가. 팀장이 나를 미워서 막 죽으려고 그래요. 이럴 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 못 견디고 퇴사해요? 직장생활 하루 이틀 아닌데 그럴 때마다 퇴사하면 도대체 남아날 수 있는 직장이 있겠어요? 그야말로 내가 이렇게 실수했다고 팀장이 죽이게 하겠어? 라는 말로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앞으로 똑같은 실수는 안 하겠지. 경험이 생겼으니까. 거기다 하나 더. 이것도 곧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년을 생각하면 그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될 거야. 이렇게 자신을 다독이는 거 대단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꼭 지켜야 하는 거는 지킨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알면서도 못하는 거 어떤 건가 하면 힘들어지면요 더 힘든 환경 속에 자기를 몰아넣든지 아니면 방치하든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 환경 때문에 내가 또 힘들어지면 내가 나를 거기다 더 막 진창에다 이제 집어넣으면 안 되는데 사실 힘들면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힘들지 않은 방향으로 나를 추슬려서 이제 막 이렇게 진창에 이제 꼬꾸라졌으면 다시 이렇게 떠오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노력이 필요한 순간이란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어떤 거 있을까요? 이제 막 그런 어떤 힘든 일, 막 힘든 상황이 벌어져, 막 스트레스 너무 받고 회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랬어요. 그럼 잠 못 자면서 고민하면서 밤새는 거. 이거 절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밤낮을 완전 바꿔버리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열받는다고 막 굶어요. 아닌 거죠. 자, 힘들수록 우리는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난다. 그리고 두 끼는 먹는다. 이거 여러분들 원칙으로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땅을 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 바닥 치고 다시 떠오를 수가 있어요. 다 귀찮다고 휴대폰만 누워서 계속 보고 있는 거. 이것도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안 움직이고 막 누워있는 거. 간단한 운동이라도 일단 어쨌든 몸을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 막 내가 멍청해서 내가 잘못해서 이러면서 나만 자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지켜야 할 건 지키자. 다시 떠오르자. 그래, 반전하고 역전하려면 내가 지금 바닥치고 지금 떠올라야 되니까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일을 내가 하지 말자. 이거 꼭 이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제대로 자고. 내가 그래서 고민 못하고 이제 못 잘 것 같으면 저녁 운동 하는 거죠. 지치도록 걷거나 뛰거나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뜨거운 물로 제대로 샤워하고 딱 책을 펼쳐 드세요. 그럼 잠이 안 올라가면 수가 없어요.
잠만 자고, 제대로 자고 일어나도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죽은 것 같다가도, 아이, 그래, 뭐, 되겠지, 뭐. 뭐, 할 수 있어. 뭐, 안 될 건 또 뭐야. 이런 식으로 걱정이 저절로 줄어드는 거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힘들 때일수록 더 제대로 먹는 거예요, 더. 직장에서 팀장한테 일 제대로 못한다고 막 모욕적인 얘기를 들었다고 쳐요. 너무 창피해요. 동료들 다 힘들어서 그랬으니까. 근데 점심시간이 됐어요. 동료가 밥 먹자고 나가서 밥 먹자 그러면 아 저는 밥 생각 없어요. 막 이러면서 막 굶으면서 남들 다 밥 먹으러 갔는데 사무실에서 막 나 혼자 씩씩거리면서 보고서를 막 수정하고 있어요. 그 보고서의 퀄리티가 막 올라갈까요? 제 경험상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 맛있는 거 먹고 다시 제대로 하자 이렇게 마음 먹는 게 가장 현명해요. 그래서 뭐 스트레스 풀리게 뭐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매운 거 먹어도 좋고 아니면 내가 진짜 욕 먹었으니까 다시 몸을 어떻게 보양을 해야 돼 삼계탕 먹자 이래도 되고 포인트는 나를 위해서 좋은 걸 먹어주겠어 라고 마음 먹으면요 훨씬 더 추진 동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볼까요? 세 번째는요, 힘든 일을 넘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매일 행복하세요, 여러분? 누가 저한테 만약에 매일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매일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이제 행복의 정의가 달라서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건요, 그러니까 철학자 니체의 말처럼 고통이 없는 순간이에요. 고통이 없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어디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마음을 아주 찢어지게 할 만큼 심적인 고통도 없어. 그렇다면 이제 그건 아주 행복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막 뭐가 있어야지 행복하고 뭐 누구는 어때야지 행복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만 해도 그건 행복한 상태라고 생각해요. 니체의 책을 읽으면서 그거 굉장히 동의했어요. 예전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명 연예인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별일 없이 심심한 하루가 있다면 그게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예인은 그렇게 행복을 정의했어요. 행복이 뭐 별거냐고. 제가 그거 보면서 지금 100% 동의했어. 100% 동의. 우리는 착각해요. 이번에 승진만 하면 진짜 행복할 텐데. 우리 애가 그 대학에만 붙으면 진짜 행복할 텐데. 그거야말로 착각이에요. 지금 이 순간 그 연예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일상적인 하루가 그냥 지루하게 흘러갔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아픈 데가 없다. 별 사고 없이 특별한 이벤트도 없이 시간이 흘렀다. 아주 루틴대로. 그게 바로 아주 많이 행복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소소한 것들을 누리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 원칙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오늘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라서 이제 교회에 가면 이렇게 막 간증하고 이제 이러는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웠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주셔서 뭐 병도 낫고 뭐 굉장히 어떤 어려움에서 막 벗어나게 됐고 막 이렇게 막 이제 인간 그 어떤 그런 관계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해소됐고 막 이렇게 그런 경우를 막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막 감동해요. 막 박수치고 감동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간증할 게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평범해서 간증할 스토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교회에 있는 다른 선배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게 기적이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이야. 아팠다가 회복되는 것보다 그냥 안 아픈 게 훨씬 더 감사한 일이고 기적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정말 그렇구나 이랬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오늘이 너무 기적이고 너무 행복한 거다. 이런 어떤 마음 습관 저는 굉장히 정말 아주 중요한 마음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힘들었던 기억은 얼른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늘 힘들었던 기억과 과거 껴안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그러지 말걸. 막 그냥 뭐 부모님 왜 여의고 나서 막 부모님한테 더 짜증내지 말고 더 잘할 걸 이러면서 그럼 후회한다고 막 울고 분다고 뭐 다시 살아 돌아오시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 부모님이 그렇게 그걸 한탄하면서 힘들어하는 자식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죠. 어차피 지나간 일은 후회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게 최선인 거죠. 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뭘까요? 행복해지기 위한 어떤 조건은요, 나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내가 나한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이끌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행복은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있어요. 누구는 누릴 줄 알고 누구는 누릴 줄 모를 뿐이죠. 그래서 잘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나 스스로랑 아주 사이가 좋아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